안녕하세요. 트리비움 독서대학의 장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빠의 독서 지도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좀 개괄적으로 부모 교육, 우리 자녀를 향한 부모가 가져야 되는 어떠한 그런 교육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방법과 기술에 대한 그 큰 그림을 한번 러프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것이 됐든지, 그게 독서가 됐든지 글쓰기가 됐든지 아니면 자녀 교육의 또 다른 차원이 됐든지, 우리의 첫 번째 대전제는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교육관, 부모의 그 관을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방향성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그 방향성만큼은 분명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책 한 권 읽고 바뀔 수 있는 그 여러분 관 말고요. 그래도 인생에 쉽게 변하지 않을 관.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고 변화가 빠르다 하더라도 변하는 시대도 변하지 않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있거든요.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 않고 이전 것을 고집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변화하는 시대에 그들은 더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은 변하지 아니할 큰 그림에 관한 얘기입니다. 방법과 기술이요,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과 기술을 우리가 아무리 책을 통해 배우고 강의를 통해 배우고, 여러분 유튜브를 가면 유튜브에는 책에도 없는 그러한 신기술들과 어떤 새로운 접근 방법들이 여러분 널려 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떠먹여 주기 위해서 굉장히 정제된 언어로 잘 정리돼서 우리에게 제공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그 큰 틀, 큰 그림, 관, 여러분 그것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방법과 기술도 나에게 오면 무용지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 경험한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 왔었고 어떤 영역에서는 지금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생각하는 건 나의 변하지 않는 그 관, 변하지 않는 그 개념, 큰 그림, 어떤 나아갈 방향성.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것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데 노력한다면, 여러분 방법과 기술에 대한 그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더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과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고민했다라고 하는 그 전제로 함께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다음에는요, 우리 아이들의 동기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될 때는 언제입니까? 나를 동기부여하는 그 무엇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동기부여되지 않는다면요, 어떤 이들은 억만금을 주어도 나는 내 시간과 나의 미래와 그 돈과 바꾸지 않을 거야. 어떤 이들은 그렇게 돈과 명예를 추구해 나가지만 돈과 명예보다도 어떤 자기를 동기부여하는 것,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 내 마음을 동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집중하게 만들고 그리고 진심으로 그것을 대하게 만듭니다. 교육에 있어서 뭐 별다르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면 그 좋은 것 자체를 가져라 라고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보이도록 하게 하는데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거기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잔소리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잔소리가 필요 없나요? 평생 잔소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관계 속에서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하는 말은요, 아무리 좋은 말도 잔소리입니다. 근데 그 잔소리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떠한 유명 연예인이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의 입에서 나오잖아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되어버립니다. 저도 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잔소리합니다. 왜요? 부모의 몫입니다. 부모의 자리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왜 잔소리하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동기를 불어넣어 줄까? 지금 우리가 독서 지도법이니까 독서에 관해서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면 나에게는 그렇게 큰 즐거움인, 내 인생에는 무엇과도 바꾸기 쉽지 않은 영역에 속해 있는 이 독서, 책을 읽는다라는 것. 단순히 그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의 과정과 그 결과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단순히 독서라는 단어 안에 쉽게 담기지 않을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것을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도 원함이 되게 만들까? 단순히 의무로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의무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지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도를 하지만 지시하고 아이들은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어릴 때. 그래도 말을 들을 때. 그런데 말을 듣는다고 이후에도 말을 들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지시가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시가 먹힐 때 그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좋은 것을
그들의 의무를 넘어 원함으로 만드는 그 일에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100명의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10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 각기 다른 초기가스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접근 방법을 가져야 됩니다. 저의 자녀 둘에게도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을 가졌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뭐 여러 번 언급했지만, 지금 이 영상의 다음 영상, 제가 찍는 영상은 바로 그 부분, 두 자녀를 어떠한 대전제 속에서 어떤 것을 위해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 나갔는지를 설명하는 영상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금 첫 번째, 저희 독서지도법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동기부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동기부여의 그 핵심은 의무를 원함이 되게 만드는 길입니다. 동기를 부여한다면요, 외적인 어떠한 동기를 외부의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 동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건 자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계속 아빠가 쫓아다니고 계속 스승이 쫓아다니면서 아이들이 그냥 의기소침할 때마다 동기를 불어넣어주고, 예,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 역할이 책과 강의와 때로는 부모와 교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동기를 갖고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줘 보세요. 이런 방법과 기술은 그 다음에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기도 부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쏟아 부어줍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천을 쏟아 부어도 열의 그 뭐랄까요, 효과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기가 부여되면, 나는 열을 줬는데 하나를 들으면 열을 난다, 그건 단순히 머리만 똑똑하다가 아니라요, 동기부여의 문제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에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부여를 위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썼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가운데 넌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이 주제를 네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제안은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결정, 거의 모든 결정은 아이들이 직접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아이들에게 세상에 도대체 뭐가 있지, 그 영역을 보여주는 것은 부모의 몫이에요. 그러나 그중에서 내가 공부할 그 주제를 선택하는 것은요, 아이들의 몫으로 남겨두었었습니다. 내가 이것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넌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에게는 고전책을 억지로 읽히지 않았어요. 거의 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된 인정받은 좋은 책, 여러분, 그것만이 고전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그 고전이 어려워서 아이들이 읽기 싫어합니까? 그럼 만화책을 읽든, 아니면 창작 동화를 읽든,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야의 비문학 도서를 읽든, 그것을 읽는 과정 속에서 진짜 고전적인 독서 방식, 여러분, 고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옛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효과적인, 제가 강조하는 트리비움의 역량을 세워가는 과정학습의 프로세스가 적용된 그 독서 방식을, 그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고요, 아이들에게 원하는 주제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빠의 독서 지도법, 동기부여에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았다. 저의 둘째 딸인 사랑에게는요, 5학년 2학기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11월 달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독서와 글쓰기에 대해 강조하지 않았고요, 정말 제 둘째 딸은요, 그때까지 만화책만 봤습니다. 독서 전문가가 자녀에게 만화책만 권유했나? 그게 아니에요. 아이가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그 동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계속 고민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아이한테 와이후 그냥 그것을 보는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다만 좀 전에 얘기했던 트리비움의 역량을 세워나가는 방법으로 제가 차선으로 선택한 것이 대화였습니다. 제가 말하고 또 아이가 말하는 것을 제가 듣고 질문하고, 그리고 어휘력을 세워나가는 그런 부분들 이후에 또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